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물가 목표치 2%, 경계감으로 나타내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기준금리를 결정한 새로운 정책 성명서가 공개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그간에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장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물가 목표치 2%를 맞추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실제 물가와 목표치 간의 간극은 더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 3시를 기다리면서 기준금리와 FOMC에 대한 이야기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9월 FOMC 결과 발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새벽 3시가 되겠죠.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매파적 금리 동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계속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국제유가가 급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키우자 연준의 통화정책 셈법이 좀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공동학 부장과 함께 요 이야기 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FOMC 결과 전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부담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좀 복합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파적 금리 동결. 저는 이 말 처음 들어보거든요.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저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아니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에서 동결을 하면 좋은 건데 왜 매판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매파적 금리 동결 이 말 참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이후에 미국 시중금리 꾸준히 상승을 했었잖아요.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액잭슨홀 미팅 이후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잠시 잊고 있었는데 또 상기시켰어요. 네, 상기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에 대해 과도한 상승이나 의견을 또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금리 인상이 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좀 지금 시점에서 이 FOMC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좀 안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끝났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던 매파적 금리 동결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다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된다. 물론 금리가 최종 레이트, 터미널 레이트에 대해서는 5.5를 본 분도 계시고 5.75를 본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들 끝물이라는 인식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게 꽤 이제 있었던 상황에서 금리가 떴다라는 부분들은 그 자체 상당히 넌센스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통화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발견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탐구를 좀 해봤죠.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메시지들은 시장에서 강하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상이 끝나고 나면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인상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었는데 7월달, 8월달 이후부터는 확실히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약해지면서 금리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채권 수급 이슈, 지난 5월달이죠. 미국의 여야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한 이후에 국채 발행 물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특히나 금리에 전반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장기물 위주로 예상보다 많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그렇다면 인상이 정리가 됐으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요 지금 고점인 상태에서 좀 동결된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 그래서 이게 맥파적 금리 동결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우려가 반영돼서 최근에 금리가 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제 FOMC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뭐 내일 새벽이겠죠. FOMC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가 좀 과했다라는 것들로 인식이 되면 그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면서 시장 금리가 최근에 떴던 부분들은 좀 진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됐다라는 근거는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네네. 일단 인하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 가지로 보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좋습니다. 예.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네네. 좋겠는데 표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예. 요 그림입니다. 네네. 보통 이제 금리가 변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금리 얼마야라고 하면 명목 금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연동 국채 시장이 잘 발달돼 있어서 네. 인플레 기대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지표가 따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물가에 대한 기대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물가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게 된다는 뜻은 금리를 올린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나머지 실질금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8월달 이후에 최근까지 명목금리가 실질적으로는 32bp 상승을 했습니다. 네. 좀 최근 데이터까지 업데이트하면 더 많이 뛰었겠죠. 네네. 떴는데 이 중에서 물가에 대한 기대치라고 얘기하는 B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0.03, 그러니까 3bp가 오히려 빠진 거죠. 그러네요. 실질금리가 오히려 큰 폭으로 뛰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네. 전 이걸 근거로 해서 물가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는 채권 시장 항상 끊임없이 물가에 대한 기대치를 BI로 평가를 하고 발현을 하는데 그게 멈칫했다라고 하는 뜻은 최소한도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더 없고 정체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남는 건 하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상 끝나고 나면 인하 언제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네.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막상 그런 고민이 과거처럼 인상 끝나면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미 연준은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나고 난 이후에 11개월 정도 있다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역산을 해보면 저희는 7월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내년도 한 5월달 정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렇겠죠. 지금의 시장의 기대로 보면 5월달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들이 생겼다는 거죠. 더 늦어질 거라고 봐야 보고 되는 게 있으니까. 맞- 그러니까 예. 그런 과정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하 기대감들이 멈칫해졌거나 정체됐다는 부분들이 최근의 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동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시중금리 특히 뭐 장기금리가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결정 전망 비중 변화를 통해서 동향이 결정이 되는데 9월 FOMC 이후에 과연 좀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궁금해요. 예. 저도 상당히 이 멘트나 이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바인데요. 네. 보통 시장금리라고 하는 게 흔히 얘기하면 시장금리는 장기금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네. 시장금리가 적어도 통화당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설사 금리 인하를 당장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인상을 당장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얼마 정도까지는 인상을 할 수 있어, 인하를 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적절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금리의 방향성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데 네네. 지금은 인하 기대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쏠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제가 금리를 내리겠다는 메시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최소한 또 인하 기대감들이 장기 금리에 반영될 때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그라졌다라고 네네. 하는 것이고 아마 이번 FOMC가 끝나고 나게 된다라고 하면 막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인하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당장 금리를 내리겠다는 메시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이런 균형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면서 금리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의 금리 동향은 이런 기대가 일방적으로 무시되면서 뛰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재개될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꽤 높다라는 인식들이 시장 금리에 반영되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조가 혹시 바뀌거나 아니면 뭐 이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흘러가려면 어떤 경우가 와야 좀 빨리 좀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마 상황에서. 이번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이번 이제 네네. 점도표와 함께 성장률 네네. 전망하고 물가 전망을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연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PCE 물가, 특히나 코어 물가 자체가 네네. 지금 지난 6월달 기준으로 따지면 3.9%가 제시가 됐습니다. 아마 이건 하향할 게 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올해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년도가 이제 더 중요하겠죠. 네. 2024년이 더 중요할 텐데 아마 금리를 내리게 된다고 하면 2024년이 될 테니까
내년도 물가 전망은 대체적으로 2%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원하는 그 물가 그렇죠. 그 레벨에 온 들어가게 거잖아요. 된다고 예. 한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도 그 분위기들을 다시 한번 지표를 통해서 상기시켜 준다고만 하더라도 그간의 인하 기대감들이 일방적으로 없어졌다고 하는 건 좀 과했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아무래도 좀 점도표를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이 보시죠. 예, 아무래도 이거 점을 찍는다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 금리로 갈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점을 찍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 중에 이제 중앙값을 내는 예, 예. 게 이제 점도표를 찍는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좀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꽤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에서. 그렇죠. 중간값 기준으로 따지니까 네네네. 상단에 계신 분도 꽤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있긴 하는데 아마 올해치하고 내년치를 많이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냥 당장 2023년도 점도표를 하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왜냐 그러면 지난 6월 달에 어느 정도 채권 시장과 금융 시장과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수치를 올려놨는데 굳이 이제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역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항상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도 비슷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여지는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치는 안 바꿀 것 같고요. 관건이 되는 부분은 내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올해 금리가 인상되는 게 7월이 마지막이었다라고 확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내년도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중반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관건은 역시나 2024년 점도표가 어떻게 수정될지. 지금 연준의 전망치로는 2024년에 총 4차례 정도 내릴 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경우에 따라서 인상 시점이 좀 더 딜레이 된다 하면 시기 자체도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인하폭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번 FOMC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런 상황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이야기를 사실 올 초에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경기 침체 이야기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해서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뭐 네네.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급속도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경기 침체가 만약 된다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네네네. 당연히 금리 인하 수준을 밟겠죠. 네. 근데 저는 금리 인하를 할 때 침체 스토리라든지 급격한 경기 하강이 없다라고 해도 인하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제시된 중립금리 지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합니다만 여전히 2.5%거든요. 2.5%와 비교를 해보면 기준금리가 지금 5.5니까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가 여건들이 좀 안정되고 네. 경기 판단 자체가 좀 정체되는 국면들로 정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수순은 오늘 우리나라 금리 얼마지? 얼마인데요? 중립금리 얼마지? 얼마인데요? 하면 그 간격을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아마 9월 달이라든지 11월 달에 FOMC에서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좀 색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요. 사실 예. 오늘 FOMC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우리 또 관계자분들 또 네. 경제를 또 공부하고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한 스포츠 중계보다 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스포츠가 재밌는데.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러면서 본단 말이죠. 예, 근데 그렇죠. 예.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야 오늘 진짜 이 말만은 안 해야 되는데 야 니마 이 말만은 오늘 하지 마오 약간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아 오늘 이 말하면 주식시장 타격 오겠다. 연말까지 이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예. 항상 떠오르는 멘트는 네네. 작년도 잭슨홀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아유 끔찍합니다. 예. 물가 얘기를 세게 하는 거겠죠. 아직까지도 안 잡혔다. 안 잡혔다. 예, 이게 예. 가장 클 것 같고요. 네네. 특히나 뭐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가 물가 때문이었는데, 근데 아마 점도표도 하긴 합니다만 이제 발표를 하긴 합니다만 물가 전망치를 수치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수치를 하향 조정해놓고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네네네. 그래도 혹시나 뭐 최근에 유가가 많이 좀 뛰어서 이게 추후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물가가 끝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뜨거울 것 같고요. 네네네.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떤 거 있으세요? 아유, 예. 내년에 안 올린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막 왜 갑자기 이러네. 올해만 한 번 올린다고 했지 내년에 안 올린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매파적 금리 동결이 나오면 정말 뒷골이 땡기고 그럼 어쩌라는 거죠? 약간 이렇게 반응이 저 나오고. 스튜디오 안 나갈래요. 지금 뒷목 잡고 계속 있으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말에는 주식시장 만약에 동결이 되고 11월에도 동결이 된다면 연말에는 좀 산타 랠리가 올 수도 있는 저는 분위기겠죠. 결국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네네네.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라고 얘기하는 빅스 지수하고요. 네. 채권시장의 변동성 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브 지수가 작년도부터 무브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쉽게 얘기하면 채권시장, 주식시장을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뭐 3월달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네. 거기에 근간을 해서 상당히 금융기관들한테 부담을 줬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과정들이 좀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좀 설레기도 합니다만 네. 그런 과정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그간의 발목을 잡고 강하게 태클을 걸었던 채권시장이 좀 이제는 발목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작년 뭐 9월, 뭐 10월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예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주식 사는 시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모든 투자를 접고 떠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는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변곡점이죠. 들어요. 예, 사실 이 변곡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저는 그래서 요즘에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금리 인하의 마지노선은 저희가 내년 5월로 좀 바라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인 데이터 근거로 한번 따져보면 1년 아까 말씀하신 1년. 11개월 정도 전후였으니까 11개월, 예. 근데 전제는 있죠. 7월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다라는 전제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9월달에 1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1월달까지도 확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그게 어쨌거나 그 절차를 통해서 확인되면 저는 충분히 인하 기대감들은 그때 정도는 재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달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스타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여기 밑에 나가고 있죠? 예, 이분께 졸탄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